분명히 읽고 또 읽었는데 그 의미가 정말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 조항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구글이라든가 한국 내에서는 삼성 같은 회사가 있을 때는 초보 사업주가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 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 오재창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그리고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쟁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문이나 법률을 잘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 국제거래를 하고 또 영문계약서를 작성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영문 계약서 검토 작성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초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영문 계약서 작성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법률 지식 그리고 영어 실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과연 이거 내가 담당할 수 있겠나 하는 압도감이나 좌절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된 복잡한 법률 용어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읽고 또 읽었는데 그 의미가 정말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 조항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영문 계약서에 덜컥 사인이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 겪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 근심이 앞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문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제가 소개하는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영문 계약서를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영문 계약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영문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 비용을 아끼려고 영문 원문 자체를 여러 번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번역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검토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새는 AI가 있지 않습니까? AI를 활용하면 바로 한국어로 된 번역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번역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권고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완전 이해될 때까지 읽고 또 읽어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고 좀 어렵게 보였던 내용이 명확해지고 이 조항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까지 충분히 계약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법률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로 된 영문 계약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는 계약서에 기재된 각 조항을 하나하나 철저히 뜯어보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조항은 우리 회사 아니면 반대로 상대편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조항 자체가 양쪽 당사자에게 공정한 조건인지 이런 점을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 자체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상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계약상의 문제들이 법률적인 전문성보다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에 변호사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 단순 계약의 경우에는 기본 계약 양식 또는 용어에 따라서는 표준 계약 양식이라는 전형적인 계약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복잡한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첫 번째는 거래 금액이 큰 거, 두 번째는 거래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계약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복잡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모든 계약 내용을 자문을 구하지 마시고
궁금한 부분만을 한정해서 전문가에 물어보시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뭔가 불안한 구석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다.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계약 조항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 조항이 정확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고법이 한국법이 아닌 경우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중고법이라는 것은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나라의 법률을 중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법, 영국법 등 한국법이 아니라 외국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으로 봐더라도 계약 조항이 우리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전문가 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비용, 시간이 들더라도 변호사 전문가의 사전 전문을 받고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100번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프로세스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계약서 내용에 담고 싶은 내용을 한국어로 초안을 작성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약서에 담고 싶은 내용, 조건을 모두 한글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어 초안을 전문가한테 보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이 내용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빠진 조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피드백을 한국어 계약서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 내용을 AI를 활용해서 영문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다시 전문가에 보내서 최종 검토를 받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래 달성이라든가 경제적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편이 아주 유명한 업체인 경우,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한국 내에서는 삼성 같은 회사가 있을 때는 초보 사업주가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의 장래 시장 신뢰도를 높여주고 향후에 다른 고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장 계약 조건이나 계약서의 법률 조항이 조금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익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체결하게 되고, 또 다른 예로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불리한 문구가 있지만 상대 회사가 시장에서 매우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편이 자기 회사의 평판을 우려해서 불리한 계약서 조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신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역시 계약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조건 일부가 불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클 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영어를 완벽하게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영문 계약서 검토 작성을 할 수 있다. 그 무기가 뭐라고 얘기를 제가 했죠. 바로 여러분이 누구나 갖고 있는 건전한 이성과 상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초보자가 영문 계약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읽어라. 두 번째 단계, 법률 지식보다는 상식과 이성으로 각 조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 된다. 세 번째, 단순한 계약은 표준적인 계약 양식을 활용하고 복잡한 계약은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라. 네 번째,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 물어보고, 특히 중고법 그리고 조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공정하게
보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5번째 단계에는 AI를 통해서 한국어 초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문가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반영한 계약서 초안을 AI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최종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비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거래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불리한 조건이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초보자라도 영문 계약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